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내용은 AI 에이전트 관련된 코인 내용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기타 이제 25년도 시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예, 관련된 알트코인 테마적인 내용 기반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이번에 뭐 이제 AGI 그리고 FET 뭐 오션 뭐 그다음에 CTX 뭐 그다음에 쭉쭉쭉 있긴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코인이 있을 거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코인들도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이게 대표적으로 10가지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가장 핫한 AI 쪽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도 카테고리 안에 이제 렌더가 그나마 좀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고 요즘에 많이 치고 나오고 있는 게 비주얼 정도 그리고 AI 시스템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수익률 기반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최근 한 달에서 가장 높았던 게 AGI 그리고 FET 그 다음에 OC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테마 직군이다 보니까 아마도 더 뭐 상승 변화 추이나 그 다음에 이번에 뭐 AI 에이전트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비트크 7 쪽이나 그 다음에 나머지 뭐 GPT 쪽을 준비하고 있는 샘 알트만 쪽도 이번에 이제 영리 범위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분명 한 번은 또 테마성으로 좀 강하게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T 결과문에서도 이제 두 가지만 좀 뽑아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수수료 수익 기반하고 스테이킹 비중하고 MVRV 부분으로 좀 보았을 때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10가지 중에 이제 수수료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른 거 다 로드맵이나 이런 것은 뭐 부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수수료 수익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AGI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AI 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수료를 창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이런 조건으로 수수료 수익이 창출이 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이게 이제 이런 구도에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반대로 많은 영향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ET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들의 데이터 거래나 작업을 수행할 때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션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을 하고 공급자, 소비자 간의 거래 수수료를 얻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MR 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예측 모델을 제출하고 경쟁하는 플랫폼이고 그 중간에 수익 창출을 좀 가져간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TX는 디파이 플랫폼에서 상품 거래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알고리즘 거래 플랫폼으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DAG는 이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되는 플랫폼으로 전송이나 처리 작업에 따른 수수료를 챙겨간다. 그리고 VXV는 이제 자연어 언어 처리 부분에서 데이터 제공하고 구매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C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를 거래하는 플랫폼이라서 이쪽에 제공과 활용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구도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RT라는 부분이 있는데 블록체인 데이터 인덱스에 쿼리하는 플랫폼으로 데이터 요청 시 사용자가 소액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이제 25년도에 트렌드 안에 이 10가지가 이 안에 좀 더 많이 펌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난하게 이제 AI 쪽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렌더가 가장 무난하고 수수료 수익 부분도 그냥 눈으로 바로 보일 수 있을 만한 척도가 되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AI 시스템하고 비주얼 정도가
그래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25년도에 여전히 민코인도 계속해서 핫했기 때문에 이 민코인 안에서도 계속해서 핫한 게 계속 25년도 때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RWA 코인은 좀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RWA 쪽에서도 이제 ENA, 그 다음에 팬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FG 정도나 이제 정도를 좀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나머지 쪽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있긴 하지만 지금의 이제 대세라고 보면 아마도 ENA가 좀 더 강력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밈, 그 다음에 솔라나 에코시스템 정도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주피터가 에어드랍을 좀 많이 해준다. 이제 솔라나 에어드랍 또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코인하고 그 다음에 NFT 쪽이 아직은 많은 풀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풀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쪽도 좀 더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영역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쪽 게이밍에서도 이제 뭐 도구스나 그 다음에 AP 정도가 좀 핫하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고, 물론 이제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거나 좀 문제가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좀 배제를 시켰다는 걸 참고를 해 두시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1은 좀 안정적이면서 수익성은 좀 적게 먹으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취하면서 수익성도 가져가는데 수익성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여전히 다른 거 다 제끼고 BNB를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인젝티브나 트론까지는 좀 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핀도 이제 아무래도 인프라 쪽이다 보니까 디핀도 좀 관심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디핀도 마찬가지로 락업에 있는 기간만 좀 넘어가고 거기서도 원래 갔던 놈이 더 가는 형태가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도 이런 부분도 좀 보셔라 라는 형태에서 대표적으로는 뭐 파일코인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에코시스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고, 레이어 2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스택스나 스타크나 만타나 뭐 SCR이나 스크롤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스크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MMT 쪽이 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택스 쪽도 좀 관심이 있긴 하지만 아마도 뭐 옵티미즘이나 이런 거는 이더리움이 좀 갈 때 같이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는 대충 한 이 정도 개념으로만 잡으시고 가셔도 상관이 없다. 근데 대략 이 RWA 쪽이 대세가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 문구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연평균 수익률 추이에서 가장 높았던 게 AI, 민코인, RWA, 레이어 1, 디핀, 디파이, 게이밍, 레이어 2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NFT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NFT 폼이 좀 올라가 주길 저는 바랄 뿐입니다. NFT 시장이 좀 있어야 더 버블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기존에 있었던 레이어 1 애들도 점진적으로 폼을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리브랜딩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도 조금씩 변화 준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좀 우리가 유심 있게 보시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월달 캘린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좀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1월 29일 날 미국의 FMC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월 중순에 있는 PPI, CPI 정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분은, 지금이 좀 재미없고 행보하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새해가 먹었으니까 새해 목표대로 이제 마음 굳게 먹고 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면
그나마 중간 이상에 따른 성적표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새해 목표가 됐으니까 자기가 일때까지 생각했던 중에서도 가장 높은 목표와 가장 낮은 목표 두 가지를 잘 설정해서 가져가시면 그나마 그 중간에 있는 목표 값 정도는 아마 도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